안녕하세요. 더 페이스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이준규입니다. 이제 구강암면외과, 이름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오랄 앤 막실로페이셜 서저리. 영어로 해도 길어. 오랄은 입이잖아. 막실로는 턱이에요, 턱. 그리고 페이셜은 이제 얼굴. 그래서 구강암면 외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줄여서 구강외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게 탁 와닿지가 않아요. 신경외과, 흉부외과 그러면 탁 와닿잖아,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구강암면외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 알죠. 구강외과는 이 눈 아래부터 턱 끝까지 이 부분에 생기는 이제 진료를 수술로서 해결하는 그런 과다. 치과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치과 의과가 이제 중첩돼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하여튼 뭐 다루는 분야는 얼굴 부분에 그 치과로 인해서 생기는, 또는 뭐 치아 기원의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누면은 치과 마취,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마취하는 거, 부분 마취, 수면 마취, 또는 뭐 치과에서 생길 응급 상황, 이런 것도 이제 구강외과에 담당합니다. 뭐 이 빼고 간단한 발치부터 뭐 어려운 발치까지, 그리고 임플란트 심는 것도 구강외과에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외과적인 처치잖아요. 누구나 해도 돼. 치과에서 하면 누구나 임플란트 해도 되고 발치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학문적인 분류로 나눠보자면 이제 외과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치성 감염, 이건 뭐냐면 이제 염증, 입안에 염증, 뭐 임플란트를 심어서 염증이 생겼다, 또는 우리가 뭐 잇몸 질환,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얼굴 부위가 이게 막 이만큼 붓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환자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치성 감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악골 골절, 턱뼈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다든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위턱뼈, 광대, 뭐 눈 주변 뼈 부러지면 구강외과에서 수술합니다. 이 구강외과에서 수술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 턱뼈라는 게 치아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턱이 부러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치아가 안 맞아. 그럼 그걸 잘 맞춰주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리뼈, 팔뼈랑 다르게 턱뼈는 치아를 잘 맞추는 선에서 뼈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과적인 상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 수련할 때는 악골골절 환자 엄청 많았어.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 수련할 때는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었어요. 에어백이 없으니까 그 대시보드나 이 차가 급정거 박잖아요. 그러면 다 부러져서 오는 거야. 낙상이나 뭐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정말로 그때는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했던 것 같아요. 부러진 환자 수술을. 턱뼈.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줄었대요. 에어백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차가 에어백 때문에 그 웬만한 교통사고에서 안면골 골절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돼서 싸움도 덜 하나 봐. 그래서 막 부러진 사람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고. 치성상악동 질환, 이것도 이제 저번에 많이 얘기했죠. 치성상악동 질환은 여기 이제 코 옆에 있는 공간, 이 상악동이라는 부분이, 우리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잖아. 비염, 상악동 염뭐, 알러지성 비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진료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치아랑 관련이 없잖아. 근데 치아가 많이 썩어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사랑니의 염증이 상악동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진료하고. 구강 종양, 낭종, 이게 턱뼈에도 굉장히 이제 물혹이나 아니면 그냥 혹이나, 우리 암, 구강암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치료도 하고, 타액선 질환은 침샘, 이 얼굴 옆에 침샘 있거든. 여기도 2개 있고, 이 밑에도 있고, 혀 밑에도 있고, 여러 침샘 질환이 있어요. 침샘에 의해서 뭐 거기에 침샘이 막혀가지고 얼굴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침샘 기원한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 침샘을 떼낸다든지 뭐 이런 질환도 우리 저희 쪽에서 봅니다. 당연히 이제 턱관절 질환도 있죠. 턱 여기에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이제 팔목, 손목, 무릎, 이 정형외과에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정형외과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턱 관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관절이 있냐고. 그래서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안 보시니까 모르셨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턱 관절 질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안면 통증, 신경성 질환. 이거는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 3차 신경통이라 해서 이쪽 얼굴 반이 막 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릿저릿하다든지,
그런 신경성 질환도 구강외과에서 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사실은 잘 많이 보진 못했어요.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한다라고 공부는 하지만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신경과, 우리나라 이제 의과에 신경과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첩되는 질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구순구개열, 두개안면 기형. 구순구개열, 우리 이제 여기에 입술이 붓지 않거나 입천장이 붓지 않는 이런 병들. 근데 구순구개열은 크게 보면 이제 두개 안면 기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얼굴이 이제 발육이 안 된다든지, 그 양쪽 턱이 덜 자란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 기형도 구강외과에서 봅니다. 그리고 재건술. 재건술은 뭐냐면 이제 큰 사고가 났어. 뼈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 그럼 턱뼈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다리에서 뼈를 떼다가 턱을 만들어 준다든지, 암이 생겨서 혀를 다 잘라냈어. 혀를 다 잘라내면 살 수가 없죠. 혀가 없으면 적절하게 음식물 섭취가 안 돼요. 삼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장 일부를 절제해서 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발치, 뭐 임플란트, 그리고 감염 생겼을 때, 그리고 뭐 상악동 질환의 일부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클리닉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경우고, 암이 있다든지 뭐 종양이 크다든지 재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제 진료하고 있죠.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전 세계 어디도 그렇지만 그 어떤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떤 진료도 다 해도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에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까지 커버를 할 수는 있어야 돼. 만약에 양악수술했다, 교합이 안 맞아, 그럼 그것까지는 이제 어떤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환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양악수술했는데 턱관절이 아파, 근데 나는 턱관절 몰라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것까지는 내가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는 없어도 환자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정리를 해보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양악수술이나 사각턱 광대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 받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렇죠. 어차피 양악수술을 받을 거라면 결국 그에 따른 교합이 틀어지거나 악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수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구강외과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술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예요. 그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얼굴이 예뻐지는 수술이냐, 수술하면 턱이 많이 나온 사람보다는 턱이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쁘게 볼 거 아니야. 그 균형 잡힌 얼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굴이 예뻐지는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는 치아가 안 맞는 사람이 턱의 위치에 문제가 있을 때 턱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이다라고 보면, 이건 또 기능에 관한 수술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각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건 니네 거, 이건 우리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겠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